예, 시장의 신호들 읽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년 연초를 바라보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PWM 서울FC 황유연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당락 일이지만 어제까지 대주주 양도 차익에 따른 구조적인 매물 이런 것도 네. 이제 일단락이 된 건데요. 예. 상승세를 연초까지 이제 좀 큰 이변 없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기세로만 보면 사실 조금은 중소형주 위주에서 네. 어제도 보면 사실 중소형주 단에서는 사실 상승률이 좋았죠. 그렇죠. 코스닥은 또 네. 상승률이 더 좋았고 항상 뭐 이제 산타랠리 우리가 항상 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산타랠리가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미국은 산타랠리가 거의 있었고, 그리고 대신에 우리나라는 1월 효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해서 뭐 앵커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어제부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또 이제 10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12월 달 좀 시장이 안 좋은 효과들,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한 효과들은 조금 더 셀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5천억 원을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개인이 5천억을 매도한 기억이 사실 많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한번 쭉 살펴봤더니 한 3번째 또는 4번째 정도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반대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받아줬는데, 좀 기관 물량들은 사실 프로그램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좀 들어온 물량들이기 때문에 1월 초에 있을 만기 때 조금 그 매물 압박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종합을 해보면 1월 달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물 압박도 있고, 그다음 배당을 사러 들어온 이제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가면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1월 효과는 1월 초부터 뭐 이제 CES라던가 JP모건 헬스케어 여러 가지 모멘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조금 더 좋은 성과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1월 달에는 대부분 중소형주, 코스닥 안에서도 중소형주, 코스피보다도 코스피 중소형주들이 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포트를 구성하실 때 이미 배당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은 더 장기 보유하실 거면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는 일단은 그 배당락 부분을 좀 만회를 한다면 좀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좀 1월 달에 한정해서는 또 1월에서 2월 정도까지는 한번 트레이딩 전략으로 1월 중소형주들, 그리고 뭐 JP모건 헬스케어 참석하는 회사 기업들 뭐 이런 쪽에서 테마주 트레이딩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1월 효과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미리 좀 나타내줬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주변에서 이렇게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막 쓰는 사람을 잠깐 그렇죠. 좀 이리 와봐 하면서 보여주는 사람을 아직 잘 못 봤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난번에 행사 때도 보면 잘 팔리고, 이번에도 330만 원대 한정판이 중국에서 뭐 순식간에 동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이 폴드 관련된 부품주들이 힘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네요. 이런 뉴스들은요. 네. 일단 뭐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갤폴드가 많이 팔렸던 완판됐다라는 예. 기사 나왔는데, 뭐 사실 물량이 엄청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주가에 적용을 시켜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인데요. 우리가 이 사례를 조금 약간 이제 시기적인 문제가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전기차 사례를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는 갤럭시 폴드를 이제 폴더블 폰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2013년, 14년 정도에 관련 부품주들이 먼저 대시세를 좀 작은 시세들을 냈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먼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 전기차 그때 당시에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없었던 때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쉬다가 전기차가 실제로 요즘 보면 사실 전기차 굉장히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뭐 그때 이후에 삼성 SDI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사실 국내에서 좀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폴더블 관련 핸드폰도 처음에 뭐 이제 CPI 관련 주식들은 뭐 한 2년 전부터 그때 뭐 장기 신세를 냈고, 이제 SKC 코롱 PR이라던가 뭐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종목들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시세를 내줬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해서 반도체까지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뭐 이제 KT 바텍이라던가 그다음에 파인테크넥스라던가 여러 가지 관련 뭐 종목들, 세경 하이테크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좀 사실 앞으로 폴드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다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먼저 한번 기대감을 올려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아직은 비싼 가격입니다. 아직은 뭐 이제 차후에 뭐 200만 원 이하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들도 사실 하이엔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초중반까지도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값을 또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통신사에서 할인 예, 받고 뭐 네. 이러니까 이죠. 예.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고 나면 우리 주변에서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때가 올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직전 정도가 아마 주식에 있어서는 거의 뭐 피크를 최고로 찍고 있지 않을 땐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시세를 냈다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품주들 단에서는 조금 종목별로 압축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그리고 하반기에 특히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주도주로 갔었던 관련 주식들은 1월 달에 1월 효과에 있어서 조금은 소외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예. 바닥에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강한 주식들로 자금이 조금 순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상대적인 탄력은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이 추세적으로는 힘을 받더라도 뉴스에 사는 행태는 단기적으로는 고생스러울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도 보면 KH 바텍이 7% 올랐고요. 세경 하이테크 5% 이런 게 올랐거든요. 좋은 뉴스 나왔네, 잘 팔렸대. 예, 사면 단기적으로 그렇죠.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5G나 이 폴더블이나 이 흐름 자체가 괜찮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다만 이제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수급의 변화들 또 좀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다른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 1월에는 이제 소위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1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대형주는 아무래도 조금 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또 보면 일부 임원들이 최근에 자사주를 일부 팔았다는 얘기들도 함께 이제 부정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 얘기 좀 할까요? 삼성전자는 뭐 매번 나올 때마다 계속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삼성전자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2017년도 논리를 계속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 조금 다른 점들이 좀 있죠. 그때는 이제 반도체, 지금도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실적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었던 시기였고 그에 걸맞춰서 삼성전자 주가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직 확인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오르는 듯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면 그 전에 갔었던 액면 분할 전에 갔었던 지금 5만 7천 원, 5만 5천 원 정도 되면 한 275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75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거의 최고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지금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대를 계속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뭐 OLED라던가 그다음에 5G 최고 수혜주는 결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닌가 이런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폴더블 핸드폰에 관련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삼성전자를 역시 키팩터로 보고 계속 관련 주식들을 계속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앞에서 뭐 임원들 자사주 매도 이런 소식은 있긴 하겠지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의 흐름들은 삼성전자에서 시장이 개화를 하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마무리 짓는다라고 보셔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애플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먼저 우선 순위에 먼저 생각을 좀 하시고 거기서 가장 잘 되는 사업부에 따라가는 부품주 단으로 좀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12월 달 삼성전자만 올랐다고 해도 뭐 최근까지 삼성전자 위주의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사실 관이 아닐 정도인데 사실 1월 달에 대형주가 좀 사실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과매수 격까지 좀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이슈라든가 좀 과매수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 효과가 조금 더 세다라는 이슈들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1월 달에는 그래도 삼성전자는 조금 뭐 주가에 뭐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일시적인 뭐
뭐 단기 가격 조정이라던가 옆으로 좀 기간 조정 정도가 나오는 흐름이 좀 나와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는 한번 뭐 잠깐 그 수급을 좀 빼서 다른 종목에서 좀 놀다가 다시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뭐 가져가실 분들은 뭐 팔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에너지를 돌리는 뺏길 게 수는 좋겠다.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러면 뭐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네, 되나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뭐 낸드도 하고 디램도 하고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다 하는 업체지만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램 위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가 하락폭은 크지만 지금처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클 때는 삼성전자보다 사실 더 큰 주가 탄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이닉스도 당연히 관심을 두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권에 있죠. 뭐 네. 하다못해 정부의 깜짝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도 악재가 하루 이틀에 그친 상황이고 보험주도 뭐 좀 돌아가면서 오르고 그러는데 네. 금융주와도 사실 증권주가 좀 소외돼 있다고 할까? 네. 예, 그 지난번에 또 이제 정부에서 PF 규제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그런 영향도 그렇죠. 네, 있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되면 증권주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들도 네. 있어요. 팀장님 생각은? 사실 주식시장이 좋으면 증권주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증권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이제 뭐 무료 수수료도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해서 그 수수료가 증권사의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시기는 이제 사실 조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증권사들이 수익 구조가 많이 다변화되어 있고 이제 브로커리지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조금 이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증권사는 키움증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NH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금도 사실 부담이 없는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뭐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심리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내년에 여전히 미래에셋대우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개선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주가는 올해 제일 사실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겨우 바닥에서 한 10% 정도 내외가 상승했기 때문에 증권주 정도는 큰 증권사 위주로 브로커리지에 그래도 우리나라 1위 하고 있는 키움증권, 그다음에 미래에셋대우나 NH투자증권들은 한번 지금 구간에서도 뭐 부담 없이 1월 달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주 하면 이제 한국 금융지주하고요, 금융지주. 예, 네. 키움증권, 네. 메리츠증권 이런 네. 회사들이 이제 워낙 뭐 ROE가 높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메리츠. 네. 그런데 이제 한국금융지주하고 이제 메리츠하고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네, 그렇죠. PEF 얘기고 부동산 쪽에서 PEF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 이제 부동산 규제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린 듯한 느낌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폐장 이틀 적극적으로 노리고 뭐 사고 판다는 건 사실 어렵다. 네. 이제 뭐 배당 관련해서 사실 분들은 이제 뭐 어제 오늘 살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연초를 노리고 와야 되는데요. 예. 조금 더 말씀하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서 팀장님께서 좀 관심 가질 만한 섹터나 종목 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1월달 중소형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사실 1월 달은 전체적으로 다 좋을 것 같아서 특정 종목을 하나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오늘은 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반대되는 얘기긴 한데 수급을 좀 이용해가지고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그 블록딜 관련 이슈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있을 때 좀 차트를 한 3년 정도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바닥에서 일어나는 블록딜, 이게 외국인이 가져가든 기관 투자자가 가져가든 이제 그거는 HTS에서 저희가 공시를 검색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들이 나오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단기간에도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먼저 보시면요. 예. 네. 12월 초에 보면 대량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대량 거래 보시면 되게 그날 캔들 봉은 되게 조금 작거든요. 근데 장마감 이후에 대량 거래 블록딜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초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타이밍이 딱 다 맞아가지고 그 이후에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런 사례들은 뭐 과거를 좀 돌려보면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도 12월 중순 정도에 이제 대량 거래가 하나 보실 수 있을 건데 거래량이 저렇게 쭉
뽑는다는 그렇죠. 거는 뭐 네, 물론 맞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슈가 악재나 호재가 있으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죠. 말씀하신 기관 간의 네. 대량 거래 블록딜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한 악재나 호재가 있으면 캔들의 자체 맞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캔들이 크겠죠. 움직이죠. 네. 상승폭이 저가랑 고가의 그렇죠. 변동폭이 클 겁니다. 근데 캔들은 별로 안 네, 움직이면서 그렇죠. 이날 같은 거래량 경우에는 맞게 크다. 사실 보면 한 1%대 내외 그러게요.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네. 거는 블록딜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요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블록딜을 해서 한 440억 정도를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주가가 저점 부근에서는 매수자의 의견이 사실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내년에 사실 이제 신흥국들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개념 이제 이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머징 국가들의 이제 일단은 글로벌 메이커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아직 내연 기관의 판매량이 가장 높은 회사가 현대차, 기아차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에 보면 코리안리가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재보험 회사죠. 재보험 회사인데 이번에 한 200억 정도, 250만 주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15% 정도 상승 고가까지 해서 15%, 12%네요. 12% 정도 상승을 했고 계속 그 자리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걸쳐서 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쪼개서 하면 사실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가끔 3개월짜리 자사주 매입을 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 가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은 수량을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한번 현대건설기계를 한번 사례를 보면요. 현대건설기계 최근 사례는 아니고 2018년 11월 초에 여기도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여기거든요. 2018년 11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2018년, 19년 초만 해도 사실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자사주 매입을 300억 정도 발표를 했고 3개월 딱 기간을 줬습니다. 1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어떻게 보면 공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삽니다. 또는 이제 예. 파는 매도 공시까지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트가 사실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한 50% 정도 오른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자사주 매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사실 주가는 계속 안 좋은 흐름들, 그 이후에는 계속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초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당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어제 사셨으면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사실 4에서 5% 정도 사해주는 이제 고배당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사셨던 분들은 오늘 배당락을 좀 맞아서 주가가 좀 일정 부분 하락이 좀 나겠지만 신규로 이제 배당 소득세 내기 싫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자본 체계를 조금 더 중요시한다라는 분들은 오늘 배당락이 나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방법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켓 시그널 신한금융투자 황유연 팀장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특별히 이제 1월 시장을 겨냥하면서 흐름들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